네, 오늘은 강아지랑 산책을 좀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 강아지가 왔을 땐 정말 제 손바닥만한 강아지가 왔었는데 지금은 한 7개월, 이렇게 똥을 좋아하니 넌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제가 원래 강아지를 싫어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반려동물을 혐오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저도 고양이하고 같이 자려고 시골 마당에다가 자리 피고 누워있다가 어머니한테 혼난 적도 있고 한데, 그리고 또 강아지가 예전에 시골에서는 예방접종이라는 게 없어서 많이 죽었어요. 저녁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강아지였는데 그때 이름이 독구였어요. 독구. 시골에는 이름이 다 강아지 이름이 독구 아니면 나비, 고양이 나비, 강아지는 독구 이런 식이었는데, 하여튼 그 강아지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가지고 같이 울었었던 적도 있고 뭐 그렇게 동물을 싫어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계속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했었는데 제가 성인이 되면서 이제 털 알러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염도 있고 못하다가 우리 집이 4명인데 4대3 아이 엄마까지 해서 3표 찬성, 저만 반대해가지고 결국에 지난 여름에 분양을 받았죠. 저도 제가 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고 배달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아요. 이거 아니어도 명상도 해야지. 가자. 근데 어느 날인가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는데 그 반려견에 대한, 강아지 집사에 대한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걸 읽고 있더라고. 내가 그걸 읽고 있으면서 강아지의 이런 나쁜 습관들이 뭐 그렇게는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아지는 없는데 그 강아지 나쁜 습성들이 산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산책에서 90% 정도 다 없어진대요. 안 좋은 그런 버릇들이. 이 산책의 중요성을 제가 그 책에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시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산책을 시키라고 했더니 추워서 못 시키겠대요. 결국에 이제 아빠의 몫이 된 거예요. 다시 전 지금도 비염약이랑 그 알러지 약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털 알러지 때문에 지인 댁에 갔는데 제가 막 기침하고 눈물 흘리고 눈 빨개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미리 약을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 그런 댁에 놀러 갔을 때 그 약간 저만의 배려죠. 저만의 예의죠. 예의. 가서 그렇게 가족처럼 기르는 반려동물인데 제가 그 반려동물 때문에 재채기하고 있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먹고 가고 했었어요. 지금도 집에는 항상 그 약이 상비되어 있고,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아이 엄마하고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들 머리카락보다도 더 안 빠지는 그런 종의 강아지를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최소한의 배려? 이뻐요. 커가면 커갈수록 귀엽고 이쁘죠. 처음에 우리 집에 왔을 때 손바닥만하게 왔을 때 그때 이미 이 강아지는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걸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한테까지 올 기회가 없었어요. 아이들이며 애 엄마며 뭐 거의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면서 있었죠. 동물이든 사람이든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든 마음 깊숙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그 좋은 느낌, 사람이면 설레임, 뭐 강아지나 동물들도 마찬가지. 일하다 보면 지금도 물론 아이들이 많이 더 보고 싶고 그렇긴 한데 또 얘도 궁금해져요. 밥은 먹었나, 사료는 잘 챙겨주고 있나 이러면서 보고 싶고 합니다. 근데 우리 집 강아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일로 가자 똥을 좋아해. 똥을 똥개는 아닌데 이 똥을 좋아해가지고 아니야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옳지 가자. 거기 말고 일로 가자. 이쪽으로 차오네. 차온다. 아니야 그거 더러워. 저쪽 가자. 강아지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그 책도 보면서 알게 됐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알게 됐는데,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 다 좋은 걸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강아지가 경계할 때도 꼬리를 흔들고 해요. 그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의 그런 에티켓이죠. 에티켓 같은 것도 좀 알게 되고 내 스스로 뭔가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얘를 내가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강아지를. 강아지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해줄 수 있으니까. 네, 오늘은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고 또 나왔습니다. 어차피 강아지 산책 일이 아빠의 몫이 될 거라는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게 현실화 됐습니다. 반려동물들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동물 키우지 않았던 이유는 뭐 아빠가 해야 될 일이 늘어나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건강 문제였었죠. 저도 어렸을 때
밖에서 자는 고양이하고 자고 싶어서 시골 마당 앞에다가 이불자리 펴놓고 고양이랑 자려고 하다가 제 어머니한테 혼난 적도 있고, 집에서 키우던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반려동물들을 다 예방접종을 하고 다 하는데, 예전에 시골에서는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키웠죠. 일반 집에서 먹던 남은 음식들을 같이 이제 해서 밥 주고 하다 보니까 오래 살지도 못할 뿐더러 병에 걸려서 죽는 일들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저께 분명히 제가 같이 놀던 개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으로 이게 보니까 사상충 이런 거에 이제 감염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개를 끌안고 울고 뒷동산에 가서 이제 묻어주고 했었던 그런 경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싫어해서 반려동물을 안 키웠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염도 있는데 털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 비염이 심해지는 시기에는 털에 대한 반응이 더 민감해져요. 콧물도 더 많이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이렇게 눈이 빨개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키우자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죠. 지금까지 안 키우고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아이들이 계속 조르고, 민주주의적인 집이니까 투표를 했는데 결국 3대1로 표가 갈렸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식구가 사는데 둘둘 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식들 둘은 다 동물을 키우길 원했고, 엄마는 자식들 편이고, 원래 엄마도 강아지를 좋아했고 하다 보니까 키우게 됐어요. 또 뭐 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인지 모르겠지만 털이 사람보다도 안 빠진다는 종으로 분양을 받아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자랑하듯이 이 손바닥만한 강아지를 하나 분양해서 왔는데, 제 손바닥보다 조금 더 컸던 그 사이즈였는데 지금은 많이 컸죠. 4.4kg에 벌써 꽤 큰 강아지가 됐는데, 확실히 강아지들은 1년에 사람들 나이로는 7살 정도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 말을 알아듣는 거랑 반응하는 것들이 처음에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확실히 다르고, 어쨌든 제가 그 강아지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결국 사가지고 왔을 때 그걸 보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귀엽고 이뻤어요. 근데 아직 내 감성에는, 그러니까 강아지를 이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티는 잘 안 냈지만 그때부터 이미 그 강아지는 제 가슴 속에 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가면 궁금해. 이제 어딜 놀러 가더라도 예전에는 그냥 가고 싶으면 훌쩍 떠나서 가면 되는데, 이제는 이 강아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고, 함께 갈 수 있는 곳이 있나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가족이 된 거죠. 이렇게 나와서 있으면 아이들 학교 가고, 아이 엄마 또 어디 약속 있고 나가 그러면 얘 또 밥은 잘 먹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집에 혼자 있으면 걔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 괜찮나, 이렇게 계속 걱정이 돼요. 강아지에 이제 나쁜 습관들이 생긴대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혼나는 것만 알지 미안한 거를,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걸 못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왜 혼나는지 저 솔직히 잘 모르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했음에도. 근데 그런 행동들을 산책하는 걸로 해서 거의 90% 정도가 해결이 된대요. 그렇게 나쁜 습관이 나오는 것 제일 큰 이유가 그렇게 또 산책을 안 시키고 해서 그렇게 스트레스 해소를 못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고, 내가 걔를 모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을 몰랐던 거죠. 왜 그랬는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산책을 시켜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 들었고, 아이들도 어리고 강아지도 어리고, 이제 어쨌든 제가 해야 되는 상황으로 왔는데, 나이가 먹고 아이들이 크고 강아지도 크면 뭐 아이들이 산책시키고 하겠죠. 강아지를 키우면 왜 이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반려견을 키우다가 우리 사람으로 말했을 때 이 사별, 한 17년 정도 그렇게 살면 오래 사는 강아지인데, 그렇게 같이 지내다가 이제 병들어서 떠나보내신 분들은 그때의 그 슬픔이 너무 커서 다시 반려견을 못 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게 이해가 요즘에 좀 됩니다. 이래서 그렇겠구나라는 게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그런 느낌을 알겠어요. 아이들에게 정서에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는데, 저의 이제 이기적인 생각이었었죠. 어차피 내 건강 때문에 이제 그걸 그렇게 못하게 했었는데, 키우고 나니까 좋아요. 또 아침에 저도 나오기 바쁜데 뭐 명상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바쁘긴 해요. 요즘에 또 아침 일찍 나가면 껌껌해서 산책하기 좀 그렇고 춥고, 강아지에게 옷을 입혀가지고 나오는데, 우리도 그 강아지 옷을 좀 샀어요.
근데 얘는 이 옷 입는 걸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래 우린 또 민주적이니까 싫은 거 시키지 말자. 그래서 안 입혀요. 그렇게 추워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추워 보면 뭐 나중에 입혔을 때 입겠죠. 근데 지금은 안 입으려고 해서 안 입혀서 그냥 나옵니다. 더 추우면 못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나와서 오늘 산책을 했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든 물건이든 동물이든 사랑에 빠지게 되면 해로운 것보단 이로운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우울감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이제 반려견을 키우시면서 이겨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노년에 혼자 되신 분들도 반려견을 키우시면서 이제 적적하지 않게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사랑하는 것이 생긴다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동물과 사람과 물건 뭐 다 이렇게 뭐 어떤 거에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사랑의 설레임이라는 감정은 뭐 뼈를 깎거나 살을 베는 이런 고통 없이도 내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한 단계가 아니라 뭐 그 이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집에 강아지가 들어온 다음부터 그 강아지가 내 가슴속에 들어온 거죠. 몇 달이지만 살면서 그 강아지를 사랑하게 됐고, 그 강아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집 개를 알아가는 게 아니라 개의 습성들을 알아가는 거죠. 배우고 뭘 글을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알아보려고 계속 뭔가를 하니까 어쨌든 몰랐던 걸 알게 되고 하게 되죠. 그냥,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만났다고 생각해 볼게요. 너무 설레이죠. 사랑하는 사람, 지금 사는 사람과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설레이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 근데 저는 이제 강아지가 처음에 왔을 때 그런 느낌도 있었지만, 좋은 느낌도 있었지만, 솔직히 이거 내가 비염이랑 이런 게 좀 심해지면 어쩌나 싶은 그런 걱정도 있었죠. 근데 사랑도 마찬가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도 그런 설레임, 달콤한 설레임과 함께 오는 게 걱정이에요. 불안. 내가 강아지 때문에 비염이나 이런 알러지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었어요. 있는데, 그러면 결정을 내려야 될 게, 아무리 투표가 3대 1이었어도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걸 약을 먹으면서도 이겨내야 되나, 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죠. 내가 우리 집 강아지에게 최대한 100% 강아지가 정말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그러나 그 강아지하고 저와의 관계, 동물과 사람과의 관계이지만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지낼 수 있을지 제가 스스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 강아지를 내가 사랑하게 됐으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저희도 우리 집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렘으로 따지자면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인데 너무 완벽하지 않으니까,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제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내가 단점도 있고 한데, 그런 단점들이 그 사람에게 보여져서 어떤 모습에 나를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두려운 거죠. 나의 이런 단점들 때문에 이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미워하면 어떡하지,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자를 잰다면, 근데 이미 사랑의 달콤함을 맛본 순간 그 사랑을 그 두려움 때문에 관두기란 참 어렵죠. 무조건 내가 이 단점을 들키지 않던가, 아니면 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이런 단점들이 없었던 것처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살겠죠. 우리 집 개하고 우리 아이 엄마하고 좀 다른 건, 우리 집 개는 뭐 나를 맞춰주기 위해서 자기의 단점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개한테, 개가 최대한 편할 수 있게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사람과 사람은 서로가 똑같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겠죠.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이런 감정이 아니라 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면서 지낼 수 있는 것이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마음속에 사랑을 갖고 살면서 나의 단점을 보완하고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 때는 진짜 내면적으로 많은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나의 내면에서 감추려고, 아예 없애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누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좀 더 성숙해진 것 같다, 이 정도로 할 수 있는데, 당사자는 엄청난 지각 변동을
겪고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군에서는 이 단점과 강점이 있으면 단점은 그냥 버립니다. 단점을 보강하지 않아요. 단점 버리고 강점을 더 강화시켜서 그 단점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에서도 나의 단점을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 나의 장점을 내세워서 단점을 덮어버리는 이런 방법도 쓰고, 어쨌든 그런 거 일면 하나하나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자체가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성장.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한 적도 있고 내가 들은 적도 있는데, 야, 너 철들은 것 같다. 야, 너 장가 가더니 사람이 좀 바뀌었다. 애 아빠가 됐더니 좀 변했구나. 이런 소리를 많이 듣기도 하고 해보기도 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사람 됐구나. 이 말이 뭐겠습니까? 좀 성장했구나. 너 그래도 좀 개인적으로 발전을 했구나.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들이 다 보면 사랑이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어도 사랑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할 수 있는 거지. 사랑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없다. 그러면 그냥 하나의 그냥 노동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산책시켜야 되고, 추운데 나가서 그것도 똥 싸면 또 비닐로 또 해가지고 담아 와야 되고, 그 얼마나 귀찮고 누가 보면 더러운 일이겠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하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려면 일단 뭔가를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그냥 추운데 개 끌고 나와서 개 고생한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추운데 나와서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이 일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집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사랑하고 하니까 이게 다 그냥 노동으로서만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성취감도 생기고, 또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잘 살았구나, 뭐 이런 느낌도 들고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저는 사랑이란 그 단어 자체가 어떤 감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발전, 자기의 개발, 성숙함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가슴속에 사랑이라는 것을 갖고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 부정적이었던 마음들도 한순간은 아니어도 오래 가진 않아요. 그 부정적인 마음이라든가 그런 마음들이. 또 내가 누구를 용서하기도 쉽고, 또 내가 용서받을 일을 하기도 않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 살면서 중요한 것 같고, 그 감정도 느끼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